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어제 2% 이상 강한 반등을 주며 197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추가로 더 오르면서 199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5포인트나 오르면서 20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안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 유가가 조금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고무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한 소식,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강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을 보면 전기전자, 역시나 자동차가 속한 운송 장비 업종 쪽에 매수가 집중돼 있다는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오릅니다. 1% 정도 상승한 5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오늘 지수가 급반등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혹은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증시전략센터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고 신속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건설주가 이틀째 오르고 또 자동차주의 질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자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199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한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한 점이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상승한 19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89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99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00포인트까지 불과 4포인트 남겨두게 되는데요. 현재 시가를 상회하면서 1% 강세를 보여주며 199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8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276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도폭을 늘려가면서 1,400억 원 매도세 보여주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5포인트 상승한 51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4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51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일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5일선과 120 이동평균선 지켜가면서 오늘자 21선 지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지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 4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 시각 3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흘째 하락하면서 111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하락한 1116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역의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1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오른 가운데 유로존 금리가 다음 달 인상될 거란 기대감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환율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한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자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건설주가 이틀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이 4% 급등하면서 10만원대 주가를 회복한 상태이고요. 현대산업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6%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로 자동차 관련주와 견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외국인의 매수로 다시째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6% 오르며 신고가를 섰던 기아차가 오늘도 장중 신고가 쓰면서 이 시각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라공조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장중 15만 7천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섰던 만도는 이 시각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강세 입어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국실업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가 6%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유 에이텍이 5%, 대우부품과 한일산소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철도건설 프로젝트의 자격심사를 국내 컨소시엄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철도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한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대호 AL이 4% 오르고 있고요. 대하 TI와 리노스, 세명전기도 3% 내지 2% 오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형 유통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유통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오늘자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최저가를 기록한 롯데쇼핑이 오늘 반등하면서 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3%, GS 홈쇼핑도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반등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황 들어봤고요.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이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러한 상승 탄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비아발 정정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조금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어제 시장이 상당히 크게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 오늘의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전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높게 상승했다는 점이 오늘 제 오전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투자 주체별 흐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일 이제 거래소에서 2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자금 성격을 한번 보니까요. 유럽 지역의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던 반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중국 같은 외국계 자금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장이 조정 국면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팔아서 상당히 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비아 문제로 다소 이제 시장에 등락은 있겠지만 최근 리비아의 문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 그 협조하에 서서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오히려 시장의 상승 추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상당히 이제 바닥 국면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21선이 위치한 지수가 1997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21선을 상향 돌파를 한다면 다음 주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1선이라 하시면 한 1996포인트 선에 위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와서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도 역시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강지석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감 반, 불안한 마음 반 그렇거든요. 오늘 지수 흐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금일 지수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예. 일단 전일 큰 폭의 상승, 4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하고, 오늘도 지금 23포인트라는 큰 숫자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한 만큼 반등조차 일단 상당히 급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상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만기가 겹쳐 있는 1년에 4번 있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날까지 지수 흐름 자체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다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21선과 121선 사이에서의 그 공방전이 예상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22.55포인트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22.55포인트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25포인트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제 생각엔 월요일 모습이 큰 상승
상승이 없다라면은 아마 제 생각엔 1950포인트를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좀 그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지석 과장님도 역시 기준선으로 한 20일 이평선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항선을 20일 이평선. 저항선으로. 네네. 예, 오늘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1966포인트 정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 증시 전망은 조금 어두울 수 있겠다라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강지석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또 금통위가 금리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좀 전에 박양주 연구원님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업종들, 종목들 봐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요.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상당히 반등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단지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한 면이 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업종인, 자동차나 IT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자동차나 IT, 대형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강세 현상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어제 오늘 반등은 나오고 있고 향후에 반등 국면이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그런 모습들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형주 위주의 매매보다는 그 수익률 차원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붙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작년 12월이나 1월에 그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예. 이번 주부터 그런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즉, 공모가 이하까지 빠진 신규 상장주들의 반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접근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투자 전략으로 다음 주 임해야겠습니까? 어떤 업종 볼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박양주 연구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일에 상품 선물까지 만기일이기 때문에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전략을 일단 취하고 있고요. 대형주를 굳이 매매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주도주가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라든가 IT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기존에 강했던 주식들을 재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조정폭이 크게 나왔던 구간 중에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낙폭 과대주를 매매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자를 한번 말씀드리면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 수익률에 비해서 기존 주도주보다 좀 더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는 모습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관측이 됐었는데요. 추천을 드리자라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GS건설 같은 업종을 한 번쯤 눈여겨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조선과 건설 같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도 볼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매수를 하겠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조금 부정적인 그리고 또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형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후부터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투자 전략 토크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가 종목 배틀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을 오늘까지 홀딩을 하시는 건지 포트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 스몰캡 종목 발굴의 1인자시죠. 연구원님 포트가 조금 썰렁해졌군요. 고수익률을 자랑했던 오텍과 와이솔 같은 종목들을 일단 차익 실현하시는 건데 매도 종목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동양 EMP와 NK 나란히 1월 28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동양 EMP가 4%, NK가 1.7%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박양정 원님 3가지 종목을 차익 실현하십니다. 예, 수익률이 지금 나가고 있죠. 굉장한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오텍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에 매수가 됐었는데 수익이 무려 86%나 났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와이솔 역시 60%의 수익률, 그리고 광진실업 역시 무려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을 오늘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는지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자, 박양주 연구원님. 먼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을 왜 매도를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아, 예. 일단 오텍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주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오텍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와이솔과 광진실업 역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와이솔이나 광진실업 그리고 오텍 역시 추천한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점들이 최근에 주가의 일부분 반영이 된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와이솔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즉 1년 정도 그 IT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광진실업 같은 경우는 삼익 THK라는 주식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익 THK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광진실업 실적 역시 동행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광진실업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삼익 THK의 실적과 주가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반 만에 거의 90% 가까운 수익을 내줬던 오텍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홀딩 괜찮겠지만 포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더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 차익 실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들고 갈 종목 중에서 NK 같은 경우에 오늘 5%나 급락을 하거든요. 예,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 NK를 추천드린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그 본 영업단인 CNG 가스 용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NK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CNG 가스 용기 역시 유가가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영업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인 벨러스트 수처리 사업 역시 본격적인 수주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의 매출에 상당히 큰 부분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주가 약세는 공시사항을 보시면 무상증자의 신규 상장주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이 오늘 좀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을 하시면 현재 주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60일선이 지금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그 추가 상장 분해의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벤트성의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약 121선이 위치한 약 5,57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K를 추가적으로 편입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121선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NK를 가지고 계신 분 역시 주가 차트상으로는 저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일회성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NK 단기간에 주가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시점에서 매수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종목들 AS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 포트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배틀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예, 강지석 과장님 포트 역시 화려합니다. 오성 LST가 4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SN과 유비벨록스가 나란히 10%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매수가 됐었죠. 한 주 만에 10%나 수익을 내줬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1월 28일에 매수가 됐었고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5% 정도의 수익인데 유비벨록스와 베이직하우스는 오늘 장에서도 1%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강지석 과장님 한 종목 매도하십니다. 역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고요. 한국타이어를 2월 11월에 28,2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한 6% 정도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강지석 과장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네, 먼저 오성 LST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으로 올라간 만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긴장을 하실 텐데요.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제대로 힘을 쓰고 있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입니다. 자회사인 한국실리콘 자체가 워낙에 실적이 좋고 또 지분법 이익으로 오성 LST의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고요. 또 그 기존에 OCI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대형 업체인 OCI와 비교를 했을 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신규 발주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폴리실리콘의 스팟 가격에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한 만큼 매출액 역시 지난 그 4분기 실적 역시 상당히 폭발적으로 약 8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실리콘이 워낙에 영업력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역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소 25,000원 이상 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홀딩하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유비벨록스인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스마트카와 관련된 이야기로 일단 추천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스마트 지갑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스마트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스마트화돼서 근거리 통신이라든가 저희가 주민등록증 인식을 하는 거를 지금은 단순하게 글로 보고 눈으로 보고 읽는 상황이지만 차후에는 바코드 방식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버스카드 같은 티머니 스타일의 스마트 방식이 앞으로 채용될 것이다. 이런 건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좀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역시나 신규 상장주이고 지금 계속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 불량 자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2만 원이 살짝 닿았을 무렵에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과 이 연두색 선이 지금 투신과 외국인의 수량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투신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6,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지금 외국인들이 응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들고 가시는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지석 과장님의 종목 AS까지 받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신규 종목 배틀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공략하시는지 한 종목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신규 종목 들고 나오실 때마다 제2의 오태가 Y소리 되는 것 아닌가 참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요.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올해 내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시장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서 전반적인 비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역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이제 FST입니다. FST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기업입니다. FST 같은 경우는 그 포토마스크 공정 중에 팹니클이라는 그 재료가 들어갔는데요. 그 팹니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경쟁사는 일본 업체와 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시장 영향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성장함에 따라서 FST의 올해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팹리클이 그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반복 매출로 인해서 올해 큰 폭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대비 그 PR이 지금 한 6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어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뭐 상한가로 뭐 주가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뭐 오전 중에 소폭 장중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들이 최근에 거래량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매물대 부담도 없기 때문에 다소 차트상으로 보면 한 이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예. 최근에 시장의 이슈가 이제 비메모리 쪽이라는 점과 올해 실적 대비 주가가 상승했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싸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은 약 2,900원에서 약 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7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양정 의원님 어제 모셨어야 되는 건데 이 FST가 어제 상한가까지 올랐었고 오늘 좀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도 역시 싼 편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3,08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3,000원까지 조금 주가가 밀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시죠?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주가 흐름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장중에 이제 조정 국면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약 3,000원 미만까지 하락을 한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종가 무렵에는 지금 3,090원 정도 됐는데 제 생각할 때는 오늘의 종가는 현재가보다 더 높게 끝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주가를 싸게 사시려다 보면은 상당히 좀 놓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뭐 10원, 20원 그 싸게 살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더 길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가격도 큰 무리가 있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박영정 의원님 자신감이 내비치는 종목입니다. FST 봐드렸습니다. 매수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3,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밀렸을 때 사보는 거 그리고 지금 가격대도 물론 비싸지는 않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 종목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신규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CJ E&M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CJ E&M이요? 네네. 예. 저는 요새 컨텐츠 쪽 업체를 상당히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던 SM과 같은 생각으로 CJ E&M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현재 IPTV 중에 얼마 전 올레 TV와 KT 올레 TV와 함께 장기 계약을 한번 계약 채널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CJ E&M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온미디어와 CJ 미디어가 합병을 한 이후 CJ E&M으로 이제 재상장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온미디어와 CJ 미디어가 합쳐지면서 콘텐츠를 다양한 콘텐츠, 특히 킬링 콘텐츠라고 하죠. 시장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채널을 많이 보유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CGV라든가 뭐 XTM 그리고 TVN 같은 그런 뭐 Mnet, KNTV 같은 그런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볼 때 꼭 한 번씩은 채널을 멈추게 되는 그런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온미디어와 거래를 했던, 온미디어와 계약을 했었던 KT의 올레 TV 같은 경우에는 약 150억 정도의 채널 공급을 계약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CJ ENM으로 바뀌고 나서 CJ ENM이 가진 자가 힘이 있다고 하죠. 협상 자체의 우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KT와 계약 자체를 250억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려 100억 정도가 늘어난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라면은 IPTV 쪽에서 경쟁 업체인 SK텔레콤이라든가 LG텔레콤 같은 LG U+ 같은 다른 IPTV 업체들이 채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꼭 CJ ENM과는 꼭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쪽에서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점점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그 날부터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점이 약 68,700원에 상장을 해서 그날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일단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연속적으로 하한가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입었던 구간이지만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기관들이 열심히 사서 모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 선상 모습이 계속 투신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지금 첫 번째 하한가가 나왔던 이 58,000원 정도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뚫고 6만 원대 진입을 한다면은 68,7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수급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번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5,500원에서 57,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처음 상장가였던 68,700원을 뛰어넘는 7만 원을 1차 매도로 보고 한번 매수를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만 원이 무너진다라면은 단기적인 21선이 무너지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살짝 망가진다라는 생각하고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증시전략센터 종목 배틀 시간에 어떤 다른 전문가께서도 포트에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 정도 조정을 받는데 조정받을 때 매수해 본다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함께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종목 배틀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기시는 방법, 이쪽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내가 보낸 종목 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를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횡보한다고 왜 제가 사면 이렇게 횡보하는 겁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은 1,300원이시고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관리 종목인데요. 박양주 연구원님 좀 전에 자동차주, IT주는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겠다 하셨는데 쌍용차는 좀 다른 관점이신 건가요? 네, 이제 쌍용차도 이제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쌍용차의 주가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그 국내 뭐 자동차주 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대표적인데요. 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재밌는 일이 좀 발생을 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고가, 지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주가가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그런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도 물론 국내 해외 판매 잘 되고 있지만 어떤 증가율이나 측면의 어떤 모멘텀은 기아차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아차가 상당히 신고가를 돌파한 게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서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자동차 업체로 주인이 바뀌었고요. 최근에 뉴스 보도 보시면 최근에 코란도의 그 신차가 나오면서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신차가 나오면 신차 효과로 주가가 상당히 반등을 하는 그런 과거 경험을 보면 쌍용차도 코란도의 신차 효과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쌍용차는 주로 이제 RV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2월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체 국내 내수 자동차 판매량에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아직까지 관리 종목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현재 주가는 크게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비중도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오시면은 일단 매도를 하신 이후에 자동차주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오히려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최근에 볼 때는 만도 같은 부품 회사가 상당히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쌍용차보다는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성진지오텍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지수가 드디어 반등을 하는군요 하셨습니다. 12,900원에 10% 정도 들고 계신데 목표 깔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주가가 10%나 오르면서 이제 매수가를 회복하기를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진지오텍 강지석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수주 지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과도하게 빠져있는 성진지오텍인데요. 영업력 자체는 좋지만, 수주가, 대금이 들어오고 이 돈에 관련된 입출금 문제가 아무래도, 주가의 발목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업체 자체는 원자력 관련이라든가, 그 플랜트 관련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진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진지오텍 지금 약간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지금 이 선을 한번 연장선상으로 잡았을 때 좀 절묘하게도 과거 저점과 저점이 좀 맞아 떨어지는 이 밴드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 밴드 안에서 뚫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좀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한번 패턴을 한번 짐작을 해봤을 때 이전 저점이었던 구간들을 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그 자리를 적용을 해본다라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800원짜리입니다. 12,800원짜리가 바로 지금 12,550원과 약 25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고점이 약 12,700원 정도를 찍었고요. 오늘 12,700원에서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은 제 생각엔 차트 패턴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를 딛고 일어난다라면은 다음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4,4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400원 정도에서도 이 밴드 안에서 만약에 뚫지를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라면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10% 정도 작은 비중이시니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늘 종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2,700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14,400원 선까지 잡아볼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일단 오늘장 마감 그리고 월요일장 마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진지오텍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벨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인데 삼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10만 3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10만 2천원 선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니까 일단 이익 구간에 계신 겁니다.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그 삼천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천리 같은 이제 자산주 같은 경우 주가는 상당히 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천리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도시가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고요. 상당히 회사에는 상당히 재무 구조라든가 기업 내용은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산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면서 실적의 성장성이라든가 즉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삼천리 같은 경우는 주 영업이 이제 도시가스업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리뿐만이 아니라 자산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삼천리의 주가 역시 다시 한번 강하게 우상향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들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삼천리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항대인 약 10만 5천 원 정도를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약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주가의 변동폭 없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시고 성장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삼천리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익 구간이시니까 좀 자르고 나와서 다른 종목을 봐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KH바텍 봐드릴 텐데요. 19,850원에 15% 정도 비중이 있으시다고 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11%나 급등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타고 간다면 상한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매수가 부분으로 오는 거거든요. 강시석 과장님.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좀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기세를 몰아친다라면은, 목표가, 첫 매수가시죠. 19,850원 구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휴대폰, 핸드셋 관련해서 그 공급 업체가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드로이드 향이냐, 아이폰 향이냐, 그 다음에 노키아 향이냐라고 가장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노키아 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키아에 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를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요.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현재 노키아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은 그다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라는 것은 지금 노키아에서 E7이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은 디지털 캠코더 수준의 기능을 가진 E7이라는 노키아에서 핸드폰을 만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파급력 있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아이폰 4라든가 갤럭시 탭 같은 안드로이드향 제품으로 점점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노키아 쪽의 스마트폰 쪽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지금 뭔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힘들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 자체가 신비안이라는 노키아만의 좀 폐쇄된 OS 자체가 아무래도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노키아에 상당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부품을 받아주는 업체, 완성 제품 업체가, 실적을 내지를 못한다라면은 공급하는 부품 업체 역시 주가는,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본전 근처까지 오신다라면은, 만약에
본전 근처까지 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없애시는 것이, 포트에서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향후 뭐 영업력에 따라서 방향을 좀 튼다라면은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암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신데요. 오늘 쌍용차도 그렇고 삼천리, KH바텍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 탄력이 조금 더딜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오늘 꼭 종목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 문자 쪽으로 온 종목 봐드리고 다시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제일모직을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종목은 괜찮겠습니까? 네,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상당히 그 100% 이제 변신한 회사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남성용 의류라든가 이제 우복 업체에서 전자재료 업체로 거의 탈바꿈을 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출 구조를 보시면 의류 쪽의 매출이 나오고는 있지만 매출 비중은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전자재료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의 기여도 역시 전자재료 사업부가 상당히 제일모직 전체 이익 구조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IT의 업황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제일모직이 영위하고 있는 전자재료 사업 역시 최근에 OLED 같은 그런 신규 차세대 IT 기술과 맞물리면서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은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어제 약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장중 조정,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전일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장대 양봉의 약 3분의 1 수준 정도는 그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주가의 매수가 상당히 강한 종목은 장중 조정을 통해서 종가 무렵엔 재차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짧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모습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폭 조정을 받을 때는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상당히 두드러진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 기아차인데요. 기아차에 대한 문의가 오늘 많이 들어옵니다. 기아차를 56,5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는군요. 중기적으로 보고 들고 가고 싶은데 계속 신고가를 만드니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아차인데요. 어떤 분께서는 기아차를 그렇게 좋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보거든요. 얼마 정도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하신 분 계십니다. 5257님의 종목 기아차. 자, 기아차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분 차익 실현을 해야 할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네, 기아차 저도 어제 샀습니다. 네, 일단 저도 어제 3% 정도 올랐을 때 일단 매수를 했었는데요. 과감히 매수를 하셨군요. 예. 네, 어차피 시장에서 바라보는 종목이 있을 때, 그 기관과 외국인이 바라보는 종목이 있을 때는 저희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매수를 동참을 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음봉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전일 사신 분이라면은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다시 파시고 다시 잡으시는 것이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16,5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16,500원 정도 수준이라면은 56,500원이요? 56,500원 예. 죄송합니다. 네, 56,5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움직였던 이 박스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던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동안에 상당히 기관 쪽에서 많이 그 물량들을 매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선 59,700원 정도 선이 되겠네요. 전일 시가 부분이 밀리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아 신차인 K9 자체가 제품 발표가 하고 실제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아차의 랠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6만 원대 근방에서 다시 재매수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 고점이었던 역시나 6만 400원 구간의 눌림목, 이 구간이 어떻게 오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오신다면 한번 과감히 매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좀 더 기다려보겠다, 싸게 사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매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 나오고 또 그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30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강한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 자체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뜀뛰기 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 닿았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충 예측되는 구간이 역시나 58,800원이라든가 6만원 선 그 근방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무료 문자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방법인데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